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게으른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돌아섰을 때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진짜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저는 책에 거짓 바쁨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북토크 진행자, 앙상블 단장, 첼로 연주, 경제 강사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저의 삶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거다. 굉장히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저 진짜 단순하게 살아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매력 있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당당함을 가진 사람한테는 여유와 안정감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과연 믿어야 할지, 그 생각이 옳은 건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삶에서 대부분의 생각이 걱정과 불안이에요. 염려하고 고민하는 일들 있잖아요. 아마 긍정적이고 즐거운 상상만으로 100% 생각을 채우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한 권은 조세프 의무엔의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고요. 다른 한 권은 정신의학을 공부한 홍승준님의 나는 내 생각을 다 믿지 않기로 했다 입니다. 이 두 책의 제목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책의 제목만큼이나 이 두 권의 책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아주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자신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건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억지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할수록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걱정과 불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과 불안이 생각에 채워지면서 끊임없이 이어지거든요. 이럴 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책의 두 명의 저자는 말해요. 생각을 멈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던가 잘 될 거야 라던가 다른 생각으로 바꾸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스탑 이렇게 생각을 그만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선택하자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 생각이 잠깐 나에게 떠올랐다가 지나가도록 둘지 아니면 이 생각으로 쓸데없는 상성과 불안을 채우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게 할지 그 두 가지에서 하나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느 누구도 두 번째 걸 선택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불안과 염려, 걱정에 대한 생각을 놓고 싶지 끊임없이 이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조세프 응우에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굉장히 감명받았던 글인데요. 진리를 찾고 싶다면 단순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아니 작가님 이 글이 뭐가 그렇게 감명이 깊은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진리를 찾고 싶다면 단순함을 구해야 한다. 사람들은 제가 북토크 진행자, 앙상블 단장, 첼로 연주, 경제 강사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저의 삶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거다. 굉장히 힘들게 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저 진짜 단순하게 살아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거든요. 작가일 때는 글쓰기만 집중하고요. 북토크 진행자로 준비할 때 인터뷰 발제만 집중해요. 경제 강사로 강의할 때는 수강생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면 좋을까만 고민을 하고 첼로 연주할 때는 사실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맞춰야 되고 또 제가 독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악보에만 집중하거든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 차지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세프 융엔이 말했던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생각을 바꾸면 느끼는 것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느껴지는 대로 생각이라고 믿지 말고 내가 생각을 바꿔서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게으른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돌아섰을 때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진짜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저는 책에 거짓 바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거짓 바쁨이라는 것은 정말 해야 할 일을 미루기 위해서 또 다른 할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 경험을 떠올려 보자면 시험 기간에 내일 치를 과목을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뭐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빨리 펼쳐서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데 그 공부를 미루고 자꾸 책상 정리를 해요. 쌓아두었던 책을 갑자기 가지런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리를 하거나 또 서랍을 자꾸 꺼내서 서랍 정리를 굳이 해요. 그리고 평소에는 부모님께 미루던 방 청소를 갑자기 스스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는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루고 싶은 거예요. 미루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뒷전으로 두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성과 감성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던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진짜 바빠야 될 시간,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을 먼저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거짓 바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거짓 바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과 미루어도 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분하고 나서는 더 이상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그냥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또 머릿속으로는 미룬 일에 대해서 떠올리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마무리하자면 거짓 바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그냥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마무리하는 태도, 그 태도가 거짓 바쁨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통제의 이분법은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사고방식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구분하자, 이런 의미인데요. 인간이 살면서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된다면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작년에 큰아이가 대학을 가서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여름이었어요. 제게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대학을 입학하면서 세웠던 목표 중 하나가 학점 우수자로 성적 장학금을 받고 싶은 거였대요. 그런데 방학을 하면서 성적이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학교에서 네가 이미 치른 시험 그리고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까지가 네가 통제 가능한 부분이야. 평가를 하고 점수를 주는 교수님의 상황은 너의 손에서 벗어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더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 된다 라고 제가 말을 해줬어요. 그럼 통제 가능한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먼저 통제 가능한 영역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내면에 관련된 것들, 나의 열정, 의지,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통제 가능한 영역이고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의 변화라던가 내가 처해진 운명,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제의 이분법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하게 된다면 좋은 점이 있어요. 불필요한 불안이나 좌절을 줄이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돼서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로지 내가 찾고자 하는 방법과 선택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단단한 지혜를 찾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자발적으로 혼자 있음을 선택한 의미 있는 행동이고, 외로움은 관계에서 오는 단절로 느껴지는 소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매력 있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당당함을 가진 사람한테는 여유와 안정감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고독은 시간을 쓰는 것과 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이에요.
타인의 방해 없이 나 자신과의 1대1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거거든요.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내가 가진 재능과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공이 쌓이고 축적된 내공이 어느 순간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아우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인간은 타인과 만나는 시간이 적을수록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잖아요. 온몸으로 외로움을 드러내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독에서 혼자 고요한 시간에서 진짜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강연할 주제는 경제 이야기인데요. 사실 경제는 익혀야 할 공부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고 삶 자체입니다. 경제 이야기는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족 간의 사랑,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도구로서의 돈에 대한 역사와 화폐 가치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